네, 첫 번째 큐브는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95억 원의 사망보험이 들어있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법원의 네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 그것이 쟁점이었는데요. 6년 동안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가다가 금고 2년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6년이 지나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2014년 8월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요. 그 네. 당시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좀 뒤로 눕힌 채 자고 있던 만삭의 아내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네. 자녀도 한 명이 있었고 뱃속에도 이제 태아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새벽 3시경,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각에 운전을 하다가 네. 남편 주장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으로 올라가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럭 후미를 충돌을 했고 충돌 부위가 조수석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보험금이 아내의 이름으로 든 게 이제 보험금이 95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쟁점으로 살펴볼 그 사안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제 이걸 살인 사건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검찰은. 보험금 사기 논란이 일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적용된 제명은 살인, 사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유죄로 보고 기소를 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무려 아내 명목으로 25개를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만 400만 원에 이르고 예. 더군다나 이 사고가 발생하기 2달 전에 30억을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추가로 이제 가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 범행 동기가 보험 사기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봤던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그 당시 아내의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고의로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 예. 특히 여러 차례 현장 검증과 저렇게 실험을 했는데 저런 상황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고 예. 실제로 그 당시 몰던 차량이 상향등을 점등하고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앞숙인 모습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우연히 일치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정에서는 1심 무죄, 2심 유죄, 그러니까 다시 살인은 지금 무죄가 된 것이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그 혐의만 지금 금고 2년이 나온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까? 네, 1심에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무죄 판단 내렸고 예. 2심에서는 사고 2달 전에 고액의 보험을 추가 가입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확인된다. 유죄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고요. 예. 대법원에서는 살인의 동기가 불분명하니까 다시 한번 판단 받아봐라 하고 파기환송심을 내렸는데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95억을 타는 게 아니라 네. 그중 54억 원은 또 분할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일 뿐만 아니라 예. 특히 이제 상속인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과 나눠 가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사채를 쓴다거나 빚이 많다거나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범행 동기가 불명확해서 무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 예. 다만 저렇게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주의를 했어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졸음 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가실이 인정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금고 2년형이 이제 선고가 됐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지금 이게 논란이 됐고 관심을 받은 이유는 그 보험금의 액수도 워낙에 큰데다가 그러니까 만삭의 아내를 죽일 만큼 살인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재판부의 그 결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보험금이라는 이 이유가 제일 크게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물론 이제 앞에서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이거를 지금 고의로 했을 만한 살인의 이유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가 않는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유죄로 볼 만큼의 심증, 정황 증거는 존재하는 사건이나 예. 그렇다고 하듯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검찰 측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반인이 이렇게 95억 원의 보험금을 탈 정도로 고액의 어떤 월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은 이례적이고 예. 더군다나 사고 시점과 굉장히 근접 시간에 또 추가 가입한 정황에 따라서는 예. 많은 분들이 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게요. 의심할 만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는 증거가 명확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른 증거 없이 보험이 많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확정된 거는 아니라면서요? 이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상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검찰이 무죄에 대해서 재상고를 하면 예. 재상고 심이 열리게 되지만 사실상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살인이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보험금 관련해서 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 유무죄 판결을 보고 나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 사실상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예. 민사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해하는 게 형사랑 민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날 때도 있다. 다른 결론의 성격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이 보여질 수도 있다면서 이제 이 대목인 건데 민사 재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보험사들이 지금 사실상 살인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별다른 보험 지급 거절 사유가 없으면 100억 원에 이르는 지연이자까지 예. 보험금을 줘야 되는 사정이긴 한데 예. 또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 무죄라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 보험약관을 보면 중과실,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과실이 굉장히 현저히 큰 경우에도 보험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선량한 사회 풍속을 반할 정도로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서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남겨져 있지만 일단 형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무죄인 부분은 예. 이 사건의 남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들어서 이제 비교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2012년에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 이 사건인데 이 내용을 좀 비교해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이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은 의자매처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도왔다라고 이제 방조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행위는 독초인 약물을 끓여서 주기적으로 먹게 해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예. 결국 기소가 되긴 했지만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정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험금에 대한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므로 보험금 지급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이제 민사에 가서는 결정이 날 것인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큐브로 만나본 큐브소 사건이었습니다.